가장 삼엄한 경계, 숨소리조차 얼어붙는 땅, 바로 남과 북이 총구를 맞대고 있는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란듯이 뚫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탱크도 장갑차도 아닌 고작 오토바이 몇 대에 몸을 실은 채 말이죠. 2013년 8월 전 세계가 경악했던 실제 상황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시동을 걸고 평양 시내를 질주하더니 급기야 군사 분계선마저 거침없이 넘었죠. 한국인은 꿈도 못 꿀 이 기막힌 종단. 주인공은 뉴질랜드형 괴짜 경제학자였습니다. 도대체 북한은 왜 이들에게 문을 열어줬을까요? 역사상 가장 배짱 두둑했던 그들의 질주, 지금 시작합니다. 이 무모한 질주를 기획한 사람, 왠지 거친 반항할 것 같죠? 놀라지 마세요. 뉴질랜드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이자 저명한 경제학자 게러스 모건 박사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딱 60이었는데요. 보통 우리네 박 사장님, 김 부장님들이라면 은퇴 후에 골프채를 닦거나 손주들 재롱 보며 흐뭇해하실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펜 대신 묵직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점잖은 양복 대신 흙먼지 묻은 가죽 재킷을 걸친 겁니다. 그것도 혼자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었어요. 58살 된 아내 조앤 여사와 31살 딸 메건까지 온 가족을 이 위험천만한 길로 끌어들였죠. 사실 모건 박사는 투자계의 승부사답게 인생에서도 안전한 접근보다는 심장이 뛰는 벤처를 택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 그렇잖아요. 탁 트인 대자연 속에서 고속도로 위를 오토바이로 질주하는 게 합법인 곳이니까요.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남들이 절대 못 가는 길을 가보자는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이 내건 슬로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바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은 참 낭만적이고 시적인데 현실은 지뢰밭과 철조망이 겹겹이 가로막힌 지구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길이었죠. 동료 라이더들까지 합세해 총 5명으로 꾸려진 이 탐험대, 겉보기엔 그저 유쾌한 서양인 관광객 같았지만 속은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춘 단단한 팀워크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의 치밀한 두뇌와 모험가의 뜨거운 심장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통 한반도 종단이라고 하면 땅끝 마을, 해남이나 임진각을 떠올리시겠지만 이 형님들의 스케일은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출발지부터가 아주 살벌했거든요. 북한도 남한도 아닌 러시아의 극동 마가단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여긴 과거 유배지로 쓰였을 만큼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험한 곳이죠. 2013년 7월 말 한여름인데도 서늘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5대의 육중한 오토바이 엔진이 동시에 굉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성벽을 뚫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기마대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죠. 러시아의 도로는 라이더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데 움푹 패인 구덩이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테랑들에게는 오히려 북한의 열악한 도로를 견디기 위한 혹독한 예행 연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장갑 속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심장은 엔진 박동에 맞춰 쿵쿵 뛰었을 겁니다. 두만강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저 강만 건너면 이제 맘대로 유턴조차 할 수 없는 금단의 땅, 북한이니까요. 헬멧 너머 그들의 눈빛은 단순히 휴가를 즐기는 관광객의 느긋함이 아니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연다는 짜릿한 흥분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을 테니까요. 정비공들이 밤새 꼼꼼히 조인 나사 하나, 닦아낸 기름 한 방울이 이들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친 러시아 벌판을 가로지르며 이들은 헬멧 속에서 수십 번도 더 되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저 철의 장막이 진짜 우리에게 열릴까 하고요. 이제 그 답을 확인하기 위해 엔진을 멈추고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8월 16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경계인 두만강 철교 위에 오토바이 바퀴가 닿는 순간 공기부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청진으로 들어서자마자 탐험대를 맞이한 건 환영 인파가 아니라 서리빨 같은 북한 당국의 통제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턴 룰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탐험대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였죠.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GPS 장비와 휴대폰을 몽땅 압수해 갔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된 겁니다. 오로지 북한 측에서 붙여준 가이드의 손짓 하나에 의존해 움직여야 했죠. 말이 좋아 가이드지 사실상 감시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앞뒤로는 보안 요원들이 탄 호위 차량이 딱 붙어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았으니까요.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달리던 영혼들에게 이런 숨막히는 감시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헬멧 속에서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마른 침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끊겼고 앞으로 나아간 수밖에 없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북한의 첫인상은 잿빛 긴장감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거리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질서정연했죠. 하지만 그 삭막함 속에서도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낯선 이방인의 방문을 알리는 거대한 알람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된 사회의 정적을 깨고 이제 그들은 진짜 북한의 깊숙한 내륙으로 진입합니다. 청진을 출발해 함흥을 거쳐 백두산과 평양 그리고 개성으로 이어지는 루트. 지도상으로 보면 매끈한 선 하나로 그려지지만 실제 바퀴 아래 닿는 땅은 그야말로 지옥의 코스였습니다. 북한의 도로 사정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아스팔트가 깔린 곳보다 움푹 패인 웅덩이가 더 많은 건 예사고 멀쩡해 보이던 다리가 끊겨 있는 황당한 상황도 마주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길이 없네 하고 돌아가야겠지만 북한군이 누굽니까? 오토바이가 강을 건널 수 있게 군인들이 직접 나서서 장비를 나르고 길을 터주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대형 오토바이를 인민군이 땀 흘려 옮겨주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 상상이 가시나요? 비포장 도로에서 튀어오르는 돌멩이와 흙먼지는 탐험대의 체력을 극한까지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달픈 만큼 눈은 호강했죠. 백두산 인근을 지날 때 마주한 웅장한 원시림과 때묻지 않은 자연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70년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도로 위 풍경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낡은 트럭과 자전거 물결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하나 없는 캄캄한 밤길을 달리며 모건 박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편하고 낙후됐지만 동시에 기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땅의 이중성에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덜컹거리는 안장 위에서 그들은 한반도 북쪽의 진짜 민낯낯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탐험대가 지나갈 때마다 북한 주민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우주선이라도 불시착한 것처럼 가죽 옷을 입은 거구의 서양인들과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넋을 잃고 쳐다봤죠. 하지만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지는 찰나의 순간 뜻밖의 인간적인 교류가 피어났습니다. 이동 중 잠시 멈춘 해변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어색한 몸짓으로 춤까지 추며 어울렸던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웃음과 호기심은 국경을 넘는 법이니까요. 들판에는 염소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털털거리는 소달구지가 느릿느릿 지나가는 목가적인 풍경. 그 속에서 만난 주민들의 표정은 의외로 순박했습니다. 모건 박사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하구나. 낙후된 옷차림과 거친 손마디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리텄을지도 모릅니다. 호위 차량의 감시원들도 오토바이의 멋진 외관 앞에선 잠시 본분을 잊고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기도 했죠.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념의 벽을 넘어 오토바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하나가 된 겁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손을 흔들어주던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는 탐험대에게 그 어떤 명소보다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무서운 북한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땅이라는 걸 헬멧 너머의 눈으로 확인한 셈이죠.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쌓여 그들의 여행은 단순한 질주가 아닌 가슴 뜨거운 휴먼 다큐멘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북한의 심장, 평양에 입성했습니다. 시골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오토바이들이 평양의 널찍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그림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거대한 체제 선전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고 도시는 마치 거대한 세트장처럼 정돈되어 있었죠. 북한 당국도 이들의 방문을 꽤나 신경 썼는지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친선협회 위원장이 참석한 거창한 환영식까지 열어줬습니다. 봐라, 서양인들도 우리 공화국을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한다고 선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탐험대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평양 체류를 마치고 남쪽으로 방향을 틀자 분위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름만 고속도로지 차 한 대 보기 힘든 텅 빈 길을 달리며 일행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았구나. 개성에 도착하자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분단의 최전선,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이곳에서 웃음기는 싹 사라졌죠. 저 멀리 보이는 남쪽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넘어야 하니까요. 8월 29일 오후 역사책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탐험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군사 분계선, 즉 MDL 앞에 섰습니다. 보통 같으면 총구가 겨누어지고 있을 이 살벌한 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북 연락관들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굳게 닫혀있던 통문이 스르르 열린 겁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이 선을 넘는다? 분단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개성공단 남북 출입 사무소를 지나 DMZ 내부로 바퀴를 굴려 들어가는 순간 모건 박사는 헬멧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판타스틱. 눈앞에 펼쳐진 DMZ의 풍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거든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북한군의 시선과 앞쪽에서 기다리는 한국군의 경계 태세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엔진 소리가 적막한 비무장지대를 가르는 그 짧은 시간, 그들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70년 가까이 굳어진 분단의 벽을 깨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남측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들이 느꼈을 해방감과 짜릿함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총성 대신 엔진 배기음이 울려 퍼진 그날의 DMZ. 그것은 분명 평화를 향한 질주였습니다. 오후 4시 20분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 CIQ에 도착하며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죠. 통일부는 이들의 여정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며 도장을 쾅 찍어줬고 입국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환영의 열기 속에서 모건 박사는 뼈있는 한마디를 던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뉴질랜드 사람인 나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는데 정작 이 땅의 주인인 당신들은 왜 못 가는 겁니까? 웃으며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단의 비극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갈 수 없는 땅을 제3자인 외국인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이 기막힌 모순. 그의 말은 승리의 소감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꼬집는 쓴소리였습니다. 한국 세관은 오토바이의 국내 주행을 신속하게 허가해줬고 번호판을 단 바이크들은 이제 자유의 땅을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북한에서의 그 숨막히는 통제와 달리 여기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사의 그 질문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당신들은 못 가는가? 이 물음표를 가슴에 품은 채 탐험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에 입성한 탐험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남은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의 험난했던 기억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남한의 도로는 그야말로 비단길이었습니다. 속초, 대전, 완도를 거치는 동안 그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소달구지를 피하느라 진땀을 뺐는데 여기선 최신형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고층 빌딩이 즐비했으니까요. 휴게소에서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하는 이 사소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완도에서 배에 오토바이를 싣고 제주도로 향하는 뱃길,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같은 한반도인데 이렇게나 다른 두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본 기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한라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계기판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그 무모한 도전이 한라산 자락에서 완벽한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단순히 구호로만 외치던 그 말을 두 바퀴로 직접 증명해낸 순간이었죠. 9월 17일 부산항을 통해 한국을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들의 3주간의 질주는 단순한 오토바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퀴 자국 하나하나가 평화를 염원하는 거대한 서명이나 다름없었죠. 모건 박사는 약속대로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뉴스를 보라. 한반도는 아직도 허리가 잘려있다. 그가 던진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잊고 살았던 분단의 고통을 외국인의 시선으로 다시금 일깨워준 셈이니까요. 북한 입국 전에 판문점을 뚫겠다고 큰 소리쳤던 그의 호언장담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 속에서도 민간의 의지가 있다면 아주 작은 틈이라도 열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줬죠. 그들이 찍어온 영상 속 북한의 풍경 그리고 남한의 풍경이 교차될 때 세계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였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비록 지금은 이방인의 오토바이만 지나갔지만 그들이 남긴 타이어 자국은 훗날 통일의 고속도로가 될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정치인들이 악수하며 사진 찍는 것보다 오토바이 동호회 아저씨들이 흙먼지 뒤집어쓰며 달린 그 길이 어쩌면 평화로 가는 더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게러스 모건 박 일행이 2013년에 남긴 이 기록은 오토바이로 38선을 넘은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강산이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휴전선은 굳게 닫혀 있죠. 하지만 그날 DMZ의 정적을 깨뜨렸던 엔진 소리는 우리에게 묵직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외국인도 자유롭게 오가는데 정작 우리는 언제쯤 내 차를 몰고 백두산으로 캠핑을 갈 수 있을까요? 분단의 모순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보여준 그들의 용기는 지금의 꽉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끊어지지 않고 한 호흡으로 달렸던 그 뜨거운 여름날의 기억. 언젠가 그 길이 활짝 열려 우리네 청춘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남북을 누비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평화를 향한 엔진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도파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